지금 이 시각 인간과 인공지능의 세계의 바둑 대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인간과 인공지능 누가 승리할 것이냐 서울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시장을 읽는 남자를 통해서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둑계에서는 누가 승리할 것으로 점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인간이 승리하게 될 경우 그것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IT 업계에서는 누가 승리할지,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각계 전문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전문가 연결을 하기에 앞서서 지금까지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결을 해왔던 그 역사를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먼저 그 역사는 꽤 깁니다. 1967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요. 당시 체스 프로그램이었던 맥핵과 철학자 드레피스가 체스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체스 프로그램이 승리를 거두게 되죠. 다만 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함께 체스를 두었던 철학자는 이 전문 체스 선수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번 승리 이후에 많은 체스 선수들이 이 체스 프로그램인 맥핵을 누르고 승리를 쟁취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승리로 평가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체스를 이용해서 인간에게 도전을 하는 인공지능의 도전은 끊임이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약 30년 후인 1996년에는 IBM 슈퍼컴퓨터 딥블루가 세계 체스 챔피언에게 도전장을 내미게 되는데요. 첫 번째 도전에서는 인간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멈출 수가 없었죠. IBM은 더 진보된 체스 프로그램 그리고 슈퍼컴퓨터인 딥블루를 개발해서 다시 한번 같은 세계 챔피언 카스파로프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두 번째 승부에서는 인공지능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랬던 이 체스를 이용한 인공지능과 인간의 대결이 퀴즈를 이용해서도 대결을 하게 되는데요. IBM은 이 인공지능 컴퓨터, 슈퍼컴퓨터 왓슨을 개발을 해서 체스 챔피언, 퀴즈 챔피언인 제닝스와 루터에게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이 도전장을 내밀었던 상황에서는 인공지능이 승리를 하게 되죠. 자, 이랬던 승부들이 장기와 포커, 바둑으로도 이어지게 되고요. 이런 것이 결국 오늘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알파고의 승부까지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전문가들은 이세돌 구단이 승리할 것인지 혹은 알파고가 승리할 것인지 어떤 쪽에 표를 던지고 있을까요? 자, 먼저 프로 바둑 기사 홍민표 구단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그 바둑계 쪽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세돌 구단이 승리할 것인지 혹은 알파고가 승리할 것인지 어느 쪽으로 표를 던지고 계시나요?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일단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고 있고요. 네. 다만 그 스코어가 이제 4대 1인지 5대 0인지 그쪽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일단 인간의 승리를 점치고 있는 것만은 같은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만에 하나 구글의 알파고가 승리를 하게 됐을 때 우리는 바둑에서 인공지능이 사람을 능가했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 걸까요? 바둑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을 넘어선다면 그건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바둑이라는 그 인간의 최대 마지막 보루가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제 장악을 당하는, 인공지능이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네. 아무래도 그 인공지능이 바둑을 누른다고 해서 사람을 능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걱정은 없을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물론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간이 그래도 인공지능에게 바둑만큼은 지켜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과학계로 봤을 때는 또 인공지능의 발전도 기원하기 때문에 어떤 쪽이 승리하더라도 나름 이제 각자 얻어가는 것이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바둑계 쪽에서는 그래도 이세돌 구단의 승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더 궁금한 점이 있는데 홍민표 구단은 알파고와 승부를 한번 겨뤄보고 싶습니까? 네, 당연히 이제 승부를 걸어보고 싶겠죠. 싶습니다. 네.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승부가 됐을 때는 좀 이제 큰 승부가 돼야 되고, 예전 같았으면은 저는 이제 인공지능과 그런 승부가 온다면, 이제 만약에 지게 된다면 은퇴까지도 좀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 정도로 좀 민감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로 바둑 기사 홍민표 구단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IT 업계의 의견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서울과학종합대학원 빅데이터 MBA 김진호 주임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조금 전 이 홍민표 프로 구단은 이 인간의 승리를 점쳤는데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알파고가 5대 0으로 이긴다고 그 예측을 해서 지금까지 욕 많이 먹고 있고 지금 일국을 열심히 시청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교수님께서는 5대 0 완승을 예상을 네. 하셨었는데 네.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알파고가 승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 인간이 입력해 놓은 알고리즘에 따라서 알파고는 수를 두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알파고가 승리해도 인공지능이 인간을 능가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교수님 생각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옛날에 딥블루가 그 체스 챔피언 카스파로프를 이길 때는 사람들이 다 입력했어요. 룰도 입력하고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그다음에 기보도 많이 입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 바둑 이때 뭐 두 점머리를 젖혀라. 빈상각은 두지 마라. 이런 거 입력한 거 하나도 없어요. 단지 기보를 집어넣어서 거기서 자기가 처음엔 배우고 그다음에 스스로 셀프 플레이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늘어간 거기 때문에 아마추어한테 배워가지고 프로를 어떻게 이깁니까? 그 레벨은 두세 점 차이인데 유럽의 아마 고수들한테 처음은 배웠지만 그걸 자신만의 알고리즘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유럽 아마 고수들은 절대 이길 수 없는 정식 프로인 환우이 2단을 이긴 거는 이 알파고라는 그 여러 부분이 합친 알고리즘이 엄청 그 성능이 좋다는 걸 증명했죠. 거기에서 뭐 그걸 자기가 스스로 배운 거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룰을 넣었다, 어떤 규칙을 넣었다. 네. 만약 그렇게 넣어서 될 거라면 벌써 됐지 왜 지금 몇십 년씩 기다렸겠습니까? 네. 그 우리가 스스로 바둑 룰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네, 스스로 학습을 하고 또 스스로 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기술력이기 때문에 알파고의 승리를 점치고 그렇죠. 계시는 건데 네. 그렇다 보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렇게 스스로 학습을 하고 스스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실생활에서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될 날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을 이용하게 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거든요. 우리가 흔히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를 좀 떠올리기도 하는데 이런 네. 인공지능을 우리는 언제쯤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영화고요. 이 인공지능이 강한 인공지능, 아까 영화에서처럼 나오는 인공지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약한 인공지능, 작은 문제를 이렇게 제대로 데이터를 통해서 해결하려고 그러는 인공지능 입장에서 보면 지금 여기서 아주 작은 인공지능에서 약간 학습이 플러스 됐다고 해서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그런 인공지능하고는 정말 가야 할 길이 멀고요. 제 판단으로는 뭐 앞으로 뭐 수백 년이 지나가도 그 비슷한 영화처럼은 안 일어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혀 다른 스토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대결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저희가 들어봤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물론 전 세계 사람들은 이세돌 구단과 인공지능 알파고가 승부를 겨루기 때문에 우리 서울을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서울을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이세돌 구단이 한국인이기 때문이지 구글의 알파고 기술력이 우리나라 기술력이기 때문은 아닌데요. 우리나라는 여전히 하드웨어에 계속해서 목을 메고 있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도 그랬고요. MP3, 디지털 카메라도 저렴한 제품이 나오게 되면 선두 기업들은 시장을 금방 뺏기게 됩니다. 하드웨어 기술력에만 매달리고 소프트웨어 기술력이 발전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상태에서 우리나라에 집중하는 것은 구글의 기술 자랑을 발판을 마련해주는 놀이판밖에 깔아주지 못하는 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결을 보면서 마음 한켠에 조금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시장을 읽는 남자였습니다.